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그레고아르 들라쿠르 프랑스 작가의 특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레고아르 들라쿠르 작가를 처음 만나게 된 거는 개인주의 가족이라고 제 리뷰로 가실 수 있어요. 어쨌든 개인주의 가족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되게 우울한 느낌의 소설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 작가분이 어떤 또 다른 소설을 썼는지 읽어봐야지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제 행복만을 보았다를 읽게 됐고, 그리고 행복만을 보았다를 읽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출판된 이 2권을 더 읽었거든요. 이번 시간에 3권을 리뷰를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비디오를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잖아요. 좀 독서량이 많아가지고 리뷰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목만 보시면 뭔가 힐링의 책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책은 행복만을 보았다라는 제목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비극적일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뭔가 약간 어둑어둑한 것이, 개인주의 가족을 읽고 제가 며칠 동안 좀 우울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행복만을 보았다도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광기와 치유에 관련한 얘기예요. 그리고 작게도 되풀이 되고 크게도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심리적 묘사가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소설이고요. 생각에는 좀 우울한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약간 우울할 때 더 우울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닥 찍고 올라오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추천드리는데, 이걸 읽으면 좀 우울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마지막에 좀 뭐지? 이렇게 끝날 건가? 막 이런 느낌으로 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2페이지를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읽게 할 정도로 좀 나름 충격적인 결말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이제 3부로 나눠진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잘 엮여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화자가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손가락질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딸을 죽이려다가 살인 미수로 끝나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근데 역시 소설에서만 가능한 설정이긴 하지만 좀 이 사람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을 만하게 그렇게 스토리를 풀어갔어요. 그래서 그 화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현실이 슬프기도 하고, 책을 덮으면서 설정들이 너무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을 이해하고 있는 나마저도 좀 이상해졌나? 싶을 정도로 잘 써내려간 것 같고, 그레고아르 들라쿠르 작가의 이제 개인주의 가족과 같은 굉장히 우울한 느낌, 회색 느낌의 글로 써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뭔가 고통의 모습이 존재한다면 그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한테 되게 감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담담히 제3자의 얘기를 하듯이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설정 때문에 내 얘기인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슬프다는 느낌이 느껴졌고, 좀 강조돼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 슬픈 느낌이. 행복만을 보고 싶고 오직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인생을 살고 있는 화자인데, 주인공인데, 역시나 주인공이 원하는 삶은 주어지지 않지만 소설 안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사랑받는 것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남편과 자식을 떠나서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나지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엄마,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 약간 바닥이 부서져 버린 양동이 같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진 덕분에 힘들어하는 아내, 그리고 마음속 깊숙이 당신과 같이 절대 살지 않겠다라면서 또 아버지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화자, 이런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생의 값어치를 돈, 시간, 숫자로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심리 묘사를 곁들여서 재밌었던 1부, 그다음에 2부는 읽어내려 가면서 뭔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끝나요. 그리고 3부는 이제 딸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부 같은 경우에는 상처 입은 사람이 굉장히 하나하나, 그리고 뭔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미 성숙해버린 사람이 회고하듯이 썼으면은 좀 더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을 텐데, 이게 이제 딸이 10대이다 보니까 성숙하게 그려지지만 굉장히 표현은 안 성숙하지만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처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되게 솔직하게 써내려갔거든요. 딸의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상처는, 사람에게 얻은 상처는 결국에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이제 관심으로 치유가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소설 전반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지금 힘든 사람들은 사실 그거를 잊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자기 자신의 힘듦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런 점들도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주의 가족에 이어서 약간 현실에 있을 법한 또 다른 가족 형태를 그린 소설이라서 좋았던 것 같고요. 가족을 다룬 소설들이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을 덮고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막 정말 치밀하게 엮여있는 뭐 루미너리스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약간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렇게 성글게 짜여있는 스웨터 같은 느낌 있잖아요. 하지만 그 스웨터들이 잘 짜여가지고 결국에는 디자인이 나오게 된 그런 느낌의 짜여짐이 있는 소설이고, 두 번째로 그레고아르 들라크루 소설을 두 번째로 읽고서 저는 개인주의 가족과 함께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권의 책을 중고 서점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내용망의 리스트,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설 같은 설정, 소설 같은 느낌으로 가독성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몇 쪽이 되지는 않긴 하지만 200쪽가량 되는데 되게 빨리 읽었어요. 저는 다른 거 하면서 읽었는데도 굉장히 빨리 읽었고, 중고서점에서 제 생각에는 5,000원대로, 제가 간 중고서점에 5권이 있었는데 이 책이 다 한 5,000원 미만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5,000원 미만대로 준비된 이 소설을 만나실 수 있으실 텐데, 제 생각에는 뭔가 커피 전문점의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값진 시간을 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중고서점에서 샀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개인주의 가족이나 그 다음에 이제 행복만을 보았다 보다는 좀 덜 재밌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뭐 산 가격에 비해 굉장히 재밌었었고, 여기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행복이라는 주제가 이제 또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뜨개질 샵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사랑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성실한 남편과 살고 있는 부인이 화자예요. 근데 그 화자가 이제, 화자는 생각하기에 행복이라는 것은 소박한 일상, 그리고 신뢰,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물질적으로 욕망을 채우는 삶을 은연중에 꿈꾸거든요. 성실하게 살긴 하지만 내가 돈이 있으면 이런 걸 하겠다 하면서. 근데 이 화자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리스트마저 없어요. 그냥 이 삶에 만족하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70억 원이라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도 화자 부인은 그 액수의 돈이 지금 평화로운 삶을 망칠 것 같아서, 일상을 변화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복권이 당첨된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숨겨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 복권을 훔쳐가면서 나름 권선징악으로 결말이 맺어지긴 하는데, 나름 읽어볼 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갖고 좀 뭔가 일상의 작은 기쁨에도 행복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뭔가 가족, 우정, 신뢰, 평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상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소설인 것 같았고, 좀 제가 이전에 읽었던 개인주의 가족이나 이제 행복만을 보았다 보다는 굉장히 가볍고 단순한 이야기긴 한데, 그래도 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레고아르 들라크루만의 멋진 문장들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문장은, 다른 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사람은 그들을 파괴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법이다 같은 그런 명문장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리뷰할 소설은 그레고아르 들라크루의 시작하는 연인들은 투케로 간다 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책 홍보 문구에 제가 찾아보니까 여름철 휴가에 꼭 싸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름 소설 홍보 문구를 잘 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책을 읽으면 뭔가 휴가철에
그 휴가지에서의 사랑에 대한 기대심과 경계심을 둘 다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사랑이라는 인생의 근간이 되는 그런 개념이면서도 좀 진부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요리조리 섞어가지고 같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엮여있지만 시대별, 세대별로 다른 사랑을 보여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네 커플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춘기가 된 이제 10대 커플이 나오고, 이제 불륜에 빠지는 30대, 그리고 50대 커플, 그리고 죽음을 앞둔 노년 커플,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투케라는 장소에서 이제 서로 또 이제 같이 살짝 우연히 만나고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고 하면서 서로 연관을 유지하면서 이야기의 이 네 커플의 다른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돼요. 사랑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 뭔가 이런 좋은 바닷가에 이제 사랑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밝은 주제잖아요. 근데 밝은 주제를 쓰고 있고 좀 밝은 느낌의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저는 뭔가 역시 우울한 그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있었고, 좀 뭔가 사랑의 불완전함이나 이제 뭐 초조함,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하지만 뭔가 이면의 외로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스토리를 읽지만 외로움이 좀 계속 같이 가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10대의 사랑 편 앞쪽이랑 이제 뒤쪽에 계속되는데, 이제 그 편을 읽으면서 그레고아르 들라크루만의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설정과 함께 이제 우울한 마음, 그리고 이제 부모 세대에서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운명. 이제 여기서 나오는 네 커플들이 사실 다 그래요. 이제 부모 세대에서 이어져서 이제 뭔가 사고방식이나 성격적으로 그리고 생활 패턴으로 굳어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어져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운명 같은 것들을 잘 그려내서 좋았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괜찮은 소설이었어요. 이로써 저는 이 한국에서 출판된 그레고아르 들라크루 소설을 다 읽게 됐는데, 제가 개인주의 가족을 읽고서 또 제가 한 달 안에 거의 대부분의 소설들을 처분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개인주의 가족은 제가 진짜 판 게 후회되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상반기에 읽었던 소설 중에 재밌었던 소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팔았던 걸 후회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 셋 중에 또 어떤 거를 처분할지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일단 제일 먼저 처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입니다. 뭔가 좀 제가 어쩌면 이제 한국에서 출판된 소설 4권을 다 읽을 만큼 그레고아르 들라크루의 팬인 것 같고, 저는 뭔가 이분만의 그런 뭐랄까 정말 카피라이터 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함축된 그런 문장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문체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틱한 설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족이나 사랑같이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유령이 나타난다던가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을 잘 아름답게, 슬픈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내서 좋은 것 같아요. 좀 여러분도 한번 그레고아르 들라크루의 소설을 시간 되시면 체험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추천하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